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풀 시간입니다. 오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다양한 대선 관련 여론조사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연초 민심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오늘 이슈 풀풀 MBS의 새해 첫 여론조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선 후보 적합도를 살펴볼 텐데요. 상황을 좀 이제 설명을 하자면 국민의힘이 연초부터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어제 선대위 전면 해체를 선언했고 오늘은 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이제 좀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글쎄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종합해 주셔서 분석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일단 이 결과는 어제까지, 그러니까 지난 3일간의 조사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떨어진 걸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보시면은 12월 둘째 주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과 지금의 지지율을 보면은 8%포인트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위협은 사람 리스크다. 예. 지금 방송하는 순간에도 지금 사람 리스크가 작동되고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계속되고 있는데 근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추세를 보면 살짝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가요. 그렇네요. 보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내려갔던 12월 넷째 주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 안 올라갔잖아요. 오히려 윤 후보 지지율이 내려갔는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왜 안 올라갔냐. 이건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의 등락은 있는데 추세가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확연한 하락세냐 아니면은 지지율이 선 반영돼서 조금씩 등락을 거듭하느냐.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래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는 이재명 후보도 지지율이 안 올라갔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뚜렷한 하락세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지지율이 올라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한 것이지 이재명 후보는 큰 폭으로 상승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안심하고 예. 우리는 이제 더 윤곽이 뚜렷해졌다. 더 우린 상승세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안심해서는 되는 판세가 아니고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안철수 후보입니다. 예. 안철수가 12% 올라갔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본다고요. 윤석열 후보의 하락한 지지층을 안 후보가 가져갔다. 안 후보 약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안철수 후보가 윤 후보 이탈한 지지층만 가져갔겠어요? 일부는 아주 일부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 지지층, 예. 심상정 후보 지지층까지 가져간 거예요. 자, 심상정 후보를 보겠습니다. 예. 5에서 2%로 3% 하락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의 청년 세대 지지층까지도 안철수 후보가 빨아들였다. 이렇게 본다면 안 후보의 마치 진공 청소기 같은 흡입력은 예. 윤 후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 일부, 심상정 후보의 지지층 일부까지도 빨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세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역시나 이 지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안철수 후보의 급상승세인데 그 지지율이 보통 이제 어떤 계층이 주도를 하고 있느냐에서 많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2030이 안철수 후보에게 많이 지지를 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들이 20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인가요? 윤석열 후보도 이제 선대위 전면 개편을 선언하면서 이제 조금 더 2030 세대에게 집중을 하겠다라고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그런 전략으로 가게끔 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번 대선은 프레임 전쟁이에요. 프레임 전쟁 속에서 어떤 유권자층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지금 대부분의 우리 이슈 폴폴 애청자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M여중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내가 무슨 여중에 다녀? 아닙니다. 그 여중이. 예. M여중. MZ세대 여성 중도층.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것은 M여중이 이탈한 거예요. 예.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MZ세대 중에서도 30대는 살짝 보수예요, 진보예요? 살짝 보수로 살짝 진보예요. 진보입니까? 네. 예. 이게 복습을 좀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30대는 살짝 진보가 진보, 있으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우세 추세예요. 그러면 20대라도 윤석열 후보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 20대의 강자가 나타났네. 누굽니까? 안철수 후보죠. 후보죠. 예. 그러니까 이 MZ세대의 지각 변동이 얼마나 이번 대선 판세를 요동치게 만드느냐. 그래서 MZ세대도 중요한 거죠. 여성,
남성들은 대체로 이념이든 지역이든 투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 한번 보자. 더 냉정한 평가를 내는 겁니다. 예. 특히 후보자의 배우자, 가족에 대한 평가를 더 단호하게 평판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유권자층이 여성이라는 거죠. 여성 중도층이 그 평가를 통해서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막판까지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예.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MZ세대 여성 중도층이 더 중요한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간 좀 다소 잠잠했던 야권 단일화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 남아있는 이 보수 진영의 가장 큰 대선 카드는 단일화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인지 지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필요하다가 42.6%, 불필요하다가 47.8% 거의 비등비등한 결과가 나오고 있고. 이거를 예. 팽팽하다고 보면 안 돼요. 자, 그래요? 불필요하다는 건 주로 누가 불필요하다고 보였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예.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는 불필요하죠. 왜? 단일화되면 파괴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하다는 누구였어요? 윤석열 후보 지지층. 지금 수세에 몰려 있으니까.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기회를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나 안 후보 지지층에서는 단일화 필요하다. 예. 그럼 이건 단일화가 매우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이 불필요하다에 그렇죠. 표를 던졌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로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네요.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면 이번에는 각 후보별 지지층 답변도 보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거의 80%,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은 50% 이상이 지금 찬성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일단은 양 후보 모두 아직까지는 그렇죠. 단일화와 관련해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이런 흥미로운 것 여론추이, 중에 하나는 자, 두 개의 비율이 달라요. 그죠? 왜 그럴까?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서는 86.2%가 단일화가 필요하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윤 후보 지지율이 내니까 안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뭘 못한다? 정권 교체를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층들은 대부분 국민의힘 지지층이잖아요. 단일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 정권 교체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보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는 왜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겠어요? 예. 비율이 왜 적었냐면 자칫 잘못하면 흡수될 수 있다. 이번에로 단일화로 꺾일 수가 있다. 지난번 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단일화가 진행됐는데 꺾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후보 지지층에서 살짝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도 지지층들의 두려움을 또 다독이기 위해서 지지층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완주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단일화 주체는 누가 돼야 하느냐라고 물은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가 가반이 넘었고 안철수 후보로 단일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36%가 나왔습니다. 네. 글쎄요, 다른 여론조사 결과 앞서서 이제 보여드린 거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결과도 있었고. 그런 결과도 있었죠. 예, 야권의 인물, 윤석열 후보가 못 된다면 안철수 후보라도 돼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어떤 그런 여론이 반영이 됐다라고 그렇죠. 보시는지요? 그게 바로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고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누가 단일화가 돼야 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쪽이 높게 나오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 또 보수층은 아직까지는 윤석열 후보예요. 예. 지지율이 내려가는 하락세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또 36.4%가 나왔다는 것은 보수층에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이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만 놓고 보면 저 정도 비율이 안 나올 텐데 일부는 예.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도 있겠지만 안 후보도 36.4%가 나왔던 건 윤 후보에는 못 미치지만 더 앞서는 조사 결과도 있었지만 상당한 비율로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지금의 결과로서는 일단 두 후보의 지지율이 합쳐져야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단일화가 이루어지리라고 보십니까? 그건 뭐 장담할 수는 없는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해서 더 올라가서 이재명 후보와 팽팽하게 되거나 이재명 후보를 앞선다면 단일화 이야기가
거론될 가능성은 높지 않겠죠. 예. 하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다. 사람 리스크,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외에 예. 배우자 리스크, 그 외에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갈등 국면이 계속 지속된다. 예. 여진이 계속 유지된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타격이 있고 지지율이 또 내려가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정권 교체는 이제 단일화밖에 남지 않았다. 단일화 카드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여론이 중요한 겁니다. 예.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지지층을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단일화로 가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안 꺼냈죠. 그쵸. 꺼내놓죠. 그러나 1월 이제 하순경 그리고 설명절 전까지 지지율이 회복 안 된다면 윤석열 후보 또 반면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20%선 가까이 간다. 이러면 단일화가 거론될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건 후보자의 의사나 의지가 아니라 여론이에요. 여론이다. 여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것도 여론이에요. 윤석열 후보가 견인했다기보다는. 예.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의 정권교체 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대안으로 택할 수 있다면 그것도 안철수 후보가 견인한 여론이 아니라 견인한 지지율이 아니라 정권교체 여론이 던져주는, 안겨주는 반사 이익 정권 교체 여론 지지율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여론의 목소리는 어떤 후보도 거역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번에는요. 일단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이유로 지지를 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나온 답변들 가장 높은 의견 두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만 네. 보자면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정책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가 비슷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최근에 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지원 제한도 있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아니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는 데 대해서 반발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후보자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이슈 폴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또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드렸던 것이 결국 후보는 이념이냐 예. 아니면은 또 이 후보자와 사람과의 관계냐 또 정책이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선은 일단 구도가 크게 작동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정권 교체 여론이 높으면 이걸 이재명 후보는 정당 간 또는 조직 간의 싸움으로 가면 이기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 쪽으로 견인을 해오면 가져오게 되면 이재명 대 이건 정권 교체 대 정권 유지가 아니라 이재명 대 윤석열의 싸움이구나. 이럴 때 이재명 후보는 훨씬 더 유리해질 수가 있는 거죠. 또 경쟁력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뭐 모발 관련 정책, 모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이번 대선은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정책이 유권자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100만 호, 200만 호 아파트 이전에는 정책 안 했나요? 그다음에 80만 개, 120만 개 일자리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손에 잡히는 그동안 이거라도 하나 해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후보 쪽에 더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 이번 대선의 이익 선거의 특징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우리 이슈 폴폴 통해서 폴폴 할 정도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윤석열 후보는 네 글자입니다. 정권 교체. 국민의힘은 네 글자입니다. 정권 교체. 이준석 대표도 네 글자예요. 정권 교체. 예. 그래서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타야 된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은지 앵커가 알아요.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타기 위한 어부바 지지율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 문제를 그러니까 해결해야 되죠. 사람 리스크만 해결하면 예. 여기에 올라탄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올라타질 못하니까 정권 교체 여론에 비하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선대위 전면 해체 선언하면서 바뀌겠다. 바뀔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또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는데 윤 후보가 고심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사람 그러니까요. 리스크 잘 해결해 나가야 될 텐데 그건 어떻게 좀 지켜봐야죠. 전망하시는지.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 리스크 갈등이 불꽃 튀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닙니다. 배우자 관련된 부분도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간을 통해서 사람과 관련된 이런 의혹, 또 논란,
이 규명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신충정, 신속하게, 충분하게, 정확하게 예. 털어내야죠.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권 교체 여론에 윤석열 후보는 올라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다음으로는요, 저희 대선 당선과 관련해서 전망을 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지지 후보와 관계없이 어떤 후보가 당선될 것 같냐라고 물었습니다. 부동층은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중요한 지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 한 달 전에는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가 동등했습니다. 39%포인트.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 수치가 점점 내려가고 이재명 후보는 올라가고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결국 이 그래프를 차이나게 벌어지게 만든 게 리스크예요. 리스크는 이재명 후보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리스크가 있었죠. 무슨 리스크였습니까? 대장동 관련 그러니까요. 리스크가 있었죠. 그 대장동 리스크를 계속 해소하기 위해서 부동산 완화 정책을 꺼내놓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선거는 우리가 어떤 후보가 잘하냐 못하냐 편드는 게 아닙니다. 리스크를 없애면 돼요. 그럼 지지율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12월 첫째 주에 가까스로 사람 리스크가 봉합되는 듯 했는데 그 이후에 쭉 연결됐죠. 그래서 이렇게 대선 당선 전망이 차이가 나는 건데 대선 당선 전망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의 여론을 들어서 당선을 전망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 여기는 세 가지가 작동하죠. 불안정성, 불확실성, 불투명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후보 쪽으로 무게가 실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윤석열 후보는 얼마만큼 이 불안한 상황을 빨리 해소하냐, 든든한 후보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우리 유시폴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건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배 보기만 소장님이 너무 든든하셔서. 네, 제 자랑은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 사실 대선을 놓고 네. 비호감 대선이다란 말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4명의 대선 후보의 비호감도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심상정 후보도 처음으로 포함이 됐는데 네. 대선 레이스가 이제 가까워질수록 호감도가 좀 올라가야 되는 게 그동안의 어떤 모습이었다면 비호감도가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번 대선에 보면은 자꾸 리스크가 생기고 특히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호감도가 더 떨어지거든요. 이 그래프를 가만히 보면 추세를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네. 가장 최근에는 차이가 나고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지지율이 올라간 그 부상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를 보면 후보. 비호감도가 낮죠. 상대적으로. 예. 비호감도가 낮다는 건 상대적으로 호감도가 더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호감도를 높이는 일은 뭐가 내가 예쁘게 보여야지 잘 보여야지라는 것보다도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뚜렷하게 투명한 모습, 리스크가 적은 모습.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부상하게 되는 이유도 가족 리스크 따지고 보니까 별게 없어요. 도덕성 문제될 만한 게 크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유력 후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윤 후보가 하락세에서 돌이켜 보니까 보수 유권자들이 갈 데는 없고 보면 안철수 후보가 크게 문제가 없네. 예. 그렇게 옮겨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얼마나 리스크를 줄이느냐. 이게 바로 호감도를 올리는 뿜뿜할 수 있는 폴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예, 좀 눈에 띄는 게 심상정 후보 네. 같은 경우 윤석열 후보와 비호감도가 큰 차이가 없어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글쎄 비호감도가 정말 싫어서라기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진보 진영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예. 이재명 후보가 꼭 이겨야 된다는 이 의지와 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 진보층의 또 마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서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 사이에 어떤 판단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심상정 후보, 윤석열 후보가 비호감이 높다고 해서 뭔가 큰 문제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인식이겠죠, 예. 이미지겠죠. 알겠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연초 민심 오늘 정치 이슈 폴폴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배 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